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우선 참 오늘 하루 우리 청취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테마주 특히 이제 평균과 관련된 테마주 외에는 정말로 대안 자체가 없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오늘 괴로운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종목들을 보면서 한숨과 답답함이 많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보시면 사상 초유의 유가 선물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4%까지 폭락하는 유가 급락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S&P 500 선물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두 개 다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시장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 선물의 추가 하락이 엄청난 폭락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에 도미노의 쇼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불발이 일단은 미세일 기업의 이제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로 인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 나스닥 및 다우에 있는 셀가스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탈리아 북부를 폐쇄하는 조치라든지 유럽에서의 확산세, 미국에서의 확산세 등 저희가 겪었던 공포가 이제 그들에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제부터 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을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엄청 힘들게 이제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점점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구간에 접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로 인한 피해를 지금 있는 구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은 막대한 돈풀기 장세 속에서도 각 정부의 모습과 정치적인 문제가 이번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을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을 보면 트럼프의 이런 안일한 대응이랄지 일본의 아베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즉 투명하지 않게 모든 걸 덮고 있던 부분이 나중에 사태를 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뒷북으로 다른 나라가 다 멀쩡했을 때 갑자기 일본이 터져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가 이제 타격을 본다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추가적으로 국내 정치권의 무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늦장 대응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추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정부가 처리하는 일도 그렇고 요즘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주식인으로서 사실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적은 이슈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패닉에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 마스크 수급에만 전념하는 모습, 과거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즉 이런 상태로 가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국자 분들께서는 공매도 한시 금지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데 많이 정책에 활용을 안 한다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일 평균 5천억에 달하는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78% 가량을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고 있죠. 우리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놀이터고 그 외국인의 공매도에 의한 주식 전체 시장의 하락,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 이후 그들의 재매수, 즉 남의 주식 빌려서 팔아서 다시 환매해서 수익 보는 구조, 자기네들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우는 것 같아 굉장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네, 이런 답답한 말을 먼저 하게 돼서 좀 네, 마음이 아프고요.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강도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부터 스윙 관점에서 종목을 네, 매수를 일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증시가 물론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선상 이 사케다 5법 중에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0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된 갭은 30에 해당을 하고 마지막 30에서 나오는 하락의 강도, 즉 오늘 하락 그리고 내일 하락 그리고 혹시 있을 수요일 날의 하락까지가 마지막 단기 파동의 마무리의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케다 5법을 좋아하고 특히 이제 30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국내 증시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이 평균 관련된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약세가 출현했고 단기적으로 진단 키트 백신 정도는 백신보다 치료제죠. 치료제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데 이 또한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고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관망의 자세가 최선의 전략이지 않느냐. 그리고 매매를 한다면 우량주로만 네, 잔파도에 계좌가 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서 매매를 하고 최대한 네, 보수적으로 자금을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저는 근 2년 동안은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처음 보는 매수의 강도고 외국인은 대놓고 오늘 선물은 매수니까 네, 현물 프로그램 해서 대충 1조 8천억 거의 2조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2조 가까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단기 바닥에 근접했다. 굉장히 공포 구간이고 무섭지만 단기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은 풋에 오늘 좀 베팅을 했고요. 시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개인들 보죠. 개인들은 양매도, 풋도 매도, 콜도 매도네. 근데 풋옵션은 계약은 매도인데 샀네요. 풋옵션은 샀고 외국인 오랜만에 풋 팔고 콜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약간의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지난번 2월 28일 이때 구간에서도 거의 비슷한 네, 양상을 보였어요. 장 막판에 이거는 선물 파생 시장의 변화가 장 막판에 조금 있었고요. 기관계 쪽도 오늘 해치 성격에 들어왔다라는 점은 네, 월요일날 단기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단기 바닥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지수를 볼게요.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러한 패턴의 모습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 8,000포인트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걸 없죠. 나스닥 선물이 네, 5% 사이드카에 걸려서 네, 박살이 나고, 원래 저는 사실은 8,000포인트까지 보려고 하는데 사이드카가 걸린지도 몰랐습니다. 왜 더 안 움직이지 했는데 사이드카가 걸려서 더 못 내려왔다 라고 보여지고, 저도 이제 똑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스닥 여기서 추가 2%더 하락, 즉 본장에서 6에서 7% 가량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8,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에서 화요일 밤 미국 슈퍼 화요일이 진행이 될 거고, 바이든이 조금 더 약진을 해주면서 네, 각 정책 당국자들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할 발언을 해주면서 위기를 수습하는 이 모습이 나와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주가란 항상 끝없이 오를 수도 없지만은 항상 다이렉트로 다이빙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내 시장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일단은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네, 상당히 좀 올랐었는데, 그나마 이제 환율이 오늘 국내 장중에서는 1202원을 가리켰는데,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원자재 가운데서도 금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우려를 낳았는데, WTI 유가 또한 네, 마이너스 34%에서 네, 안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 힘들어도 스윙의 첫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오늘 공포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분할 매수가 뭐 종가 무렵에 일부 들어가고 내일도 매매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이렇죠. 다우도 지금 상당한데 사실상 하락 추세 하단에 지금 근접하고 그 하단에 막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하락 추세를 그리기 위한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파동의 완성이 내일자리에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케다 5법의 30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서 분봉이 뚝 떨어져야 될 구간인데 시장에서 분봉이 떨어지고, 이거를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는 구간에서부터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양봉의 출현을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목요일날 나와주고, 이렇게 나와주고 또 돌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에 동참해서 다 던져버리지 마시라는 말에서 오늘 또 강조를 드립니다.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대응할 때 이럴 때일수록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매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뭐 이제 다 팔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럴 때는 대형주, 우량주로 매매하는 전략을 싸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우량주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중소형주에 가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별로 볼게요. 자,
종목별로 보기 전에 해외 차트 하나 더 보고 가죠. 해외 시간에 보니까 원래 영국이 아까 마이너스 9%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6% 양호한 흐름이네요. 괜찮네요. 어떻게 보면 시간에 빠진 거 종목 쓸어 담았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즉 유가 쇼크 때문에 오늘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강한 반등 나오게 생겼네요. 겉으로 보기에. 자, 삼성전자 오늘 완전히 그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내일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뭐 54,000원대, 즉 위에서 사면 문제지만 54,000원대 이하 매수해서 내일 시가 떨어지면 매수가 정답이라고 보네요. 이런 거 잡아야 되고, 이제 뭐 우량주 뭐 할 거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의미 있는 구간, 예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에 종목들이 와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의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종목을 한 번에 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네, 문제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공포 이것도 정말로 진짜 공포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 외에 막 물량이 던졌을 거예요. 근데 내일은 시장 투매까지 나오면 그 투매를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네요. LG화학 LG화학도 지금 이런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고요. 여기에 카카오 내일도 기회는 줄 겁니다. 카카오도 네, 위치가 나쁘지 않고요. 카카오도 위치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지우려고 했는데 세경 하이테크는 지난번에 스윙을 들어가서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33,300원에서 매도를 처리를 했고 당분간은 이쪽 섹터를 조금 안 보려고 합니다. 중소형주를 볼 여유가 없네요. 시장에서 이 정도.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PNT 눌림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PNT 눌림을 기다리고 있고, 매드팩토 11선 닿죠. 이런 게 이제 5만원 아래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48,000원 구간 와준다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겁니다.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라는 자리인데 저런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파미셀 전일 매수를 해서 네, 전일 이날 매매를 하고 종가에 매수를 해서 네, 시가 올라갈 때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이 종목은 마무리했고요. 나중에 많이 눌릴 때 재차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시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시제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분할 매도 한다고 여기서 분할 매도 한다고 매도가 전량 매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제는 좀 아쉽지만 네, 전량 매도 처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단기간에 한 7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네요. 그냥 깨끗하게 2연상 다 먹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오랜만에 좀 잘된 매매가 됐고요. 그 다음 EDGC도 네, 상가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도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다 매도를 했어요. 저희 쪽은 이걸 다 매도를 했는데 시젠 빼고 사실은 오늘 미코라든지 바디텍 매드라든지 시젠 빼고 전량 시간에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은 쉽게 돌파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상가를 가버려가지고 좀 의아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부분을 보냐, 지금 오늘 시장이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면 오늘 시장의 자금을 많이 먹었던 종목군들이 내일 못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시장에서 고통받았던 섹터가 내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엇박자 타는 흐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엇박자 타는 흐름.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놔두고 뭐 좀 지워볼까요? 놔두고 다음에 그리고 케이프.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은 케이프를 4,000원에 들어가서 4,000원에 들어가서 여기에 매도를 하고 한 4% 정도 매도하고 나왔는데 내일도 한번 다시 봐볼 생각입니다. 내일은 한 3,800원 정도, 3,800원 구간, 3,750원 구간을 내일 한번 노려보고 3분봉 자리가 나올 예정이어서 내일은 3,850원 구간 한번 노려보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도 지금 운봉이 세기가 강하게 떨어졌죠. 오늘 이 외국인의 여전한 매매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평소 얘네가 들어왔던 게 골드만 창구였는데 오늘 CS 창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약간 좀 의아해요.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사실 그 전에 어디죠? 델타에서 매집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골드만 창구에서 매수가 안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약간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충 얼마 내 시가 정도 빠지면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21선 첫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보는 것도 좋고 뭐 그간의 대장주에 이제 단기 눌림목에서의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낙주 매매로도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S&P 레버리지인데요. 지난번에 카페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이날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20%입니다. 20%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또 굉장히 크게 빠지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까지의 목표를 두고 매매를 할 건데 지금 워낙 반납폭이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다시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올려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올려줄 수도 있고 혹 S&P 아니더라도 뭐 나스닥으로 보셔도 돼요. 나스닥으로.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어디가 더 많냐에 따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면 되고 시장은 지금 유가가 완전히 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흔들렸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유가라는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이 될 이슈로 보이고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십시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바라보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